전 세계가 로봇을 만들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만 34곳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중 20곳이 중국이었습니다. 미국 5곳, 한국 5곳.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34곳 중에서 올해 생산 물량이 전량 매진된 곳은 딱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테슬라도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 2026년 생산분 전량이 현대차 공장과 구글 딥마인드에 배정 완료, 예약 마감. CNET은 이 로봇을 CES 2026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현대차는 전라북도 새만금이라는 허허벌판에 9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합니다. 로봇 공장, AI 데이터 센터, 수소 도시까지 통째로 짓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 새만금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이 9조 원짜리 도박이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어떻게 바꾸게 되는 건지 오늘 그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봇 전쟁의 판도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5만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700% 이상 폭증하는 수치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약 1만 6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설치되었다고 발표했고 2027년에는 누적 1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지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35조 원에서 2032년에는 9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70조 원입니다.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가 로봇 시장 하나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반도체가 5,000개 이상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걸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라고 정의했습니다. 로봇용 반도체 시장만 2045년에 44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시장에서 누가 앞서고 있느냐? 설치 대수 기준 상위 5개 기업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1위부터 봅시다. 중국의 에이지봇이 시장 점유율 31%로 1위입니다. 5천 대 이상을 출하했습니다. 2위 유니트리, 3위 유비테크, 4위 러지. 전부 중국입니다. 테슬라가 5위에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점유율은 5%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숫자의 함정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물량은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모델이 매우 유사하다. 이런 거의 동일한 모델의 물결이 시장을 잠식하고 진정한 기술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 자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향해 경고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양산은 빠르지만 기술 차별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니트리 지일의 판매가는 1만 6천 달러, 약 2,300만 원입니다. 가격 파괴 전략입니다. 그런데 고정밀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어떤가?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말까지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결과는 수백 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율주행 및 정밀 제어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2026년에 6만에서 8만 대를 양산하겠다고 다시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간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기술 차별화가 없습니다. 미국 테슬라는 약속은 크지만 실행력에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일본은 감속기, 센서 같은 핵심 부품에만 집중하면서 완성품 경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틈새, 바로 이 틈새를 한국이 파고들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해하려면 풀코스 요리에 비유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AI가 레시피입니다. 어떤 요리를 만들지, 재료를 어떤 순서로 넣을지 결정하는 머리죠. 그런데 레시피가 아무리 훌륭해도 칼이 무디면 요리가 안 됩니다. 도마가 울퉁불퉁하면 재료가 일정하게 썰리지 않습니다. 불 조절이 안 되면 겉은 타고 속은 설익습니다. 로봇에서 그 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제어 신호를 물리적인 동작으로 바꿔주는 장치. 사람으로 치면 근육이고 관절입니다.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 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60%입니다. 로봇 한 대의 가격에서 절반 이상이 이 부품 하나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를 누가 만드느냐? 현대모비스입니다. 독점 공급입니다. 포브스가 직접 보도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한다고. 자크 자코프스키 보스턴 다이내믹스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의 협력으로 자동차 산업의 비용 경쟁력과 대량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 여기서 한 번 더 비유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자동차입니다.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건 뭐냐? 자기가 엔진도 만들고 차체도 만들고 타이어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부 혼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느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중국이 하고 있는 건 뭐냐? 엔진은 대충 빌려오고 차체는 싸게 찍어내고 일단 도로에 많이 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흔들립니다. 한국 현대차가 하고 있는 건 뭐냐? 수십 년간 자동차 대량 생산과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해온 역량을 통째로 로봇에 이식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설명하겠습니다. 아틀라스는 5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는 방향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관절 부위의 배선을 완전히 제거해서 상체가 180도 회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동작을 합니다. IP67 등급 방수 방진,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작동합니다. 그런데 진짜 차별점은 따로 있습니다. 학습 속도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서 대규모 행동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작업자가 VR 장비를 끼고 특정 작업을 시연하면 아틀라스가 이것을 학습합니다. 며칠이면 복잡한 공정을 익힙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한 대가 배운 걸 다른 모든 아틀라스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요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명의 셰프가 새로운 레시피를 완성하면 전 세계 지점의 모든 셰프가 동시에 그 레시피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면 생산 관련 교육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로봇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새만금의 구조를 쏟아붓는 건 또 뭔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로봇은 하드웨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로봇이 학습하고 판단하고 진화하려면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력을 친환경으로 공급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수소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즉, 로봇 AI 에너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야 합니다. 따로따로 있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 연료 없는 엔진, 도로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 만드는 것은 로봇 공장이 아닙니다. 로봇, AI, 에너지가 하나로 순환하는 완결형 생태계입니다. 이것이 테슬라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구조입니다. 새만금, 구조 원 투자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 5조 8천억 원입니다. 전체 투자의 약 64%를 차지합니다. 단계적으로 GPU 5만 장급 연산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피지컬 AI, 스마트 팩토리, 이 모든 것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두뇌입니다. 두 번째,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4천억 원,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소기업 위탁 생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내연기관 부품 수요가 줄어드는 기존 자동차 협력사들이 로봇용 모터, 센서 등 핵심 부품 제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클러스터 모델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미래 산업으로 연착륙시키는 완충 장치입니다. 세 번째, 수전의 플랜트. 1조 원, 200mW 규모로 하루 8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합니다. 2035년까지 550mW로 확대해서 국내 최대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번째, GW급 태양광 발전. 1조 3천억 원. 새만금의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와 수전의 플랜트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공급합니다. 다섯 번째, AI 수소시티. 4천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수소 생산 소비 순환 체계를 적용하고 로봇과 AI 기술을 교통, 물류, 안전에 접목합니다. 자율주행 트램, 수소전기버스, 로봇 기반 물류가 실제로 작동하는 미래 도시의 축소판입니다. 자, 이 5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태양광이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만듭니다. 수소는 도시의 버스와 트램, 선박을 움직입니다. 동시에 태양광 전기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립니다. 데이터 센터는 로봇의 AI를 학습시킵니다. 학습된 로봇은 공장에서 생산에 투입됩니다. 공장의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 센터로 돌아갑니다. 에너지가 AI를 키우고 AI가 로봇을 키우고 로봇이 다시 에너지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끊기지 않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35년의 서사가 있습니다. 1991년 정주영 회장이 새만금 방조제를 쌓았습니다. 바다를 막았습니다. 3만 근짜리 바위덩이가 낙엽처럼 떠내려갈 정도로 물살이 샜다고 합니다. 그걸 현대가 해냈습니다. 바다가 땅이 되고 호수가 되었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막은 그 바다 위에 손자 정의선 회장이 로봇 제국을 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협약식 직전 정의선 회장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만금을 울산 이상으로 키우고 싶다. 울산이 뭔지 아시죠? 현대차의 심장입니다.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울산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말은 새만금을 현대차 로봇 산업의 본거지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경제유 발효가 16조 원, 일자리 7만 1천 명, 전북 지역 단일 기업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투자는 현대차그룹이 2025년 11월 발표한 125조 2천억 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의 첫 번째 실행카드입니다. 125조 중 첫 타가 새만금 구조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 새만금에서 축적된 도시 단위 실증 경험을 향후 세계 각국의 AI, 도시건설에 솔루션 형태로 수출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습니다. 로봇을 파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작동하는 도시 자체를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새만금 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 인류는 자동차 혁명을 겪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차를 갖는 마이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가정마다 로봇 한 대씩 있는 마이로봇 시대가 올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산업에 한참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3위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로봇은 시작부터 함께합니다. 아니, 시작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KB증권은 128조 원으로, 한화투자증권은 146조 원으로, JP모건은 72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현대차 주가는 새해 들어 8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룹 주요 계열사 시가총액이 약 24조 원 증가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2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3,907억 원에 누적 손실이 1조 3,845억 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투입한 자금만 3조 2,783억 원입니다. 아틀라스 한 대의 2030년 예상 판매가는 약 2억 원으로 테슬라 옵티머스의 5배 수준입니다. 즉, 아직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투자가 결실을 맺으려면 양산 체제의 안정화, 원가 절감,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ROI 입증이라는 세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9조 원 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로봇이 만들어지고 학습하고 에너지를 먹고 도시에서 실증되는 전체 과정을 하나의 공간에서 완결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기술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하고 있고 테슬라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량 생산 수십 년의 노하우와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과 에너지 AI 로봇을 하나의 생태계로 엮는 통합 설계 능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곳은 지금 이 행성의 하나뿐입니다. 35년 전 한국은 바다를 땅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땅 위에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이로봇 시대의 첫 번째 로봇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